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화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한화 시스템은 이 한화 그룹 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이 방산 쪽의 그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계열사로 이 지상무기뿐만 아니라 공중무기 또 그 해양 시스템에서 항공 우주 시스템까지 커버하고 있는, 이게 이제 전체 지분이 가장 큰 건 이 지상무기 중에 감시 정찰 쪽이 가장 크고, 지휘통제 시스템에도 또 39% 정도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쪽도 한화 오션과 함께 지금 진출해 있고, 또 아직은 크지는 않지만 항공 우주 쪽에서도 일정 지분의 그 매출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이 한화 시스템은 다양한 경쟁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한화 시스템이 커버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굉장히 넓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한화 시스템은 이 우주 항공 쪽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도 이 한화 시스템에 대한 이 성장 가능성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군 독자 그 감시위성인 아나시스 2호를 발사해서 여기서도 관여돼 있죠. 그리고 1분기 때 실적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방위산업 쪽이 70%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IT 쪽이 29% 정도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29%의 이 IT 쪽은 한화그룹 내부의 이 IT 솔루션 전산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 한화 시스템이 모두 커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분기 때 실적을 놓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도,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이 작년보다는 소폭 이 비용 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일시적인 이벤트 때문에 줄은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최대주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쪽이 46%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하면 59.54%이기 때문에 거의 60%가 이 최대주주 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40%인데 그 중간에 기관주가나 이것저것 빼고 하면 유통 가능 주식수는 더 줄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화 시스템이 특히나 이제 K2 전차 쪽에 이제 사격 통제 장치 이런 쪽에 또 이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SAR 위성 같은 경우 레이더파를 이용한 기후 조건 상관없이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위성에도 이 한화 시스템의 기술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항상 방산 쪽에서 이 수출 문제가 이슈가 되면 한화 시스템도 덩달아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이 공식적인 출장을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차관을 들여서 그걸 갖고 이제 이 방산에 투자를 하지만,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동부 유럽의 이 산유국입니다. 루마니아는 자체 자금으로 무기를 살 수 있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를 방문해서 이 루마니아의 국방부 장관과 어떤 국방장관 회담을 가진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겁니다. 특히 한화그룹도 마찬가지죠. 이건 한화그룹 전체가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21,000원대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지난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21,000원 정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방산 쪽에 대해서 이 정부나 이 언론에서 너무 설레발을 쳐대가지고 이 기대감이 너무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방산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라고 할 만큼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나마도 국방비로 했던 자금들 중에 또 많은 부분은 미국산 무기를 사는데 써버렸습니다. 이 말뜻은 국내 기업들의 국산 무기를 사줄 돈이 없다는 뜻이죠.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내수시장이 거의 얼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렵다는 거. 결국은 살 길은 수출 시장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 지역에서도 이 우리나라 그 방산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그 옛날 구시대의 그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다 넘겨주면서 그 공백 상태를 우리 그 K 이 국산 방산이 이제 치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게 EU 내에서 새로운 그 통상 마찰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EU의 회원국인 독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방위 산업, 이 무기 수출국이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무기 수출국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EU의 시장에 우리 동아시아의 한국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이쪽에서 이제 특히 러시아의 침입을 받을 수 있는 이 동부 유럽의 국가들의 이 국산 무기를 그 수출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때문에 EU에 대한 방비벽을 쌓기 위해서 이건 어느 정도 용인해 줬지만, 이제 기간이 2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무기 시장을 고스란히 한국 기업에 다 넘겨줄 수는 없게 된 것이죠. 그 사이에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이 무기 시장이 이제 살아나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많다는 걸 확인하면서 자신들도 다시 한번 이 제조업 무기 생산 체제를 다시 또 가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그 무기 수출에 대한 견제를 하기 시작했죠. 특히 EU 지역 내에서는 이 나토 가입 국가들은 이 무기 체제를 자기네들 나토 방식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한국 무기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 K9 수출이 한번 이제 물을 먹은 그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화 시스템도 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자국의 그 유전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갖고 직접 무기를 사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 방위 산업 관련해서 이제 국방 관련해서는 결정을 내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마니아에 우리 국산 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감이 있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한화 시스템에도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죠. 다른 방산주들도 동반해서 최근 들어서 강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했던 신원식 그 국방부 장관이 이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또 방문하면서 나름 여기서 무기 수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갖고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자, 한화 시스템의 1분기 실적은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을 감안했을 때 적정 주가는 21,000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한화 시스템은 이걸 넘어서서 가기 위해서는 2분기 때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루마니아에 대한 무기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 딱 그 문서로서 확인이 돼야만 이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받게 되는 거죠. 탄력을.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수 시장이 우리 국내의 국산 무기를 구매해 줄 이 방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있는 방위비를 미국 무기 사느라고 다 써버려가지고 이 내수 시장이 없어지다시피 해서 이 해외 수출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쪽이 이제 견제를 받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 언론에서 설레발 떨고 정부에서 뭐 떠드는 것들 너무 그 신뢰하면 안 되는 거죠. 시장의 현실을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